이번 시간에는 한국으로의 중국 동포, 조선족들의 유입에 대해서 그 추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족의 한국 유입, 이것에 대해서 여러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체류 자격과 관련된 다양한 얘기를 했고요. 또 이들이 유입하는 이주의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의 한국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체류 자격에 따라서 그 체류 자격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이민 정책이자 중국 동포에 대한 재외 동포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책에 따라서 제도화를 했고 그 제도화에 적응하느냐고 중국 동포들이 그 체류 자격에 맞게끔 한국 사회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동포들에게 부여되는 재외 동포 비자를 최초에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외 동포 비자를 받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수의 중국 동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들에게는 다른 형태의 제도가 부여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방문 취업제라고 우리가 이제 2006년부터 취업제를 해서 2007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방문 취업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 노무의 종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국 동포, 조선족의 한국 내 체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외 동포 비자로 체류하게 되면은 단순 노무를 원래 못하게 돼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중국 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주로 어렵고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하는, 특히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에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일하는, 사회적으로 좀 더 소외된 지역에서 일하는 동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 이 방문 취업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재외 동포 비자도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고 나서 중국 동포들에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전문직이라든지 또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다가 방문 취업제에서 재외 동포 비자를 취득하게 한다든지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재외 동포 비자를 취득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기타 비자 형태로 들어왔던 분들은 줄어들게 되고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방문 취업제와 재외 동포 비자가 8, 90%를 차지하는 그런 대표적인 체제 유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방문 취업제와 재외 동포 비자를 가진 분들에게 한국 내에서의 계속적인 정주, 영주를 보장하는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 완화하게 되면서 영주권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주권자 중에서는 또 한국의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민이 되는 소위 귀화자들도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들의 한국 유입이라는 것은 처음에 다양한 비자 형태로 그리고 단기 체류로 있다가 점차 방문 취업제, 재외 동포 비자와 같은 안정된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영주권이라든지 또는 귀화와 같은 한국 국적 취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중국 동포의 한국으로 유입이라는 것이
중국 동포의 정주화, 즉 한국 사회에 살게 되는 것으로 연결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큰 이주민 집단이 됐죠.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보다도, 어떤 동포들보다도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 중에서 가장 큰 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집거지를 형성해서 살게 됩니다. 모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중국 동포 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볼 예정으로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한국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말은 국제 이주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중국에서는 인구가 유출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족 사회에 있어서의 인구 변화를 초래한 것이죠. 결국은 183만 조선족 중에서 80만 명 이상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조선족 사회의 변화, 한국에서의 한국 사회의 변화, 외국인과 이주민이 늘어난 그러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의 조선족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국의 유입 역사가 한중수교 30년이 지나면서 중국 조선족도 역시 30년의 역사를 갖게 되는데 30년이면 한 세대가 변하는 것이죠. 결코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족은 장기 거주, 즉 정주의 형태로 나가게 되고 혹은 일부는 단기 거주한 다음에 중국으로 물론 귀국하기도 하고 또는 세계의 다른 곳,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 등 이런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의 한국에서의 거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지만은 이것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주하고 있는 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1993년, 1998년, 2012년, 2020년은 잠시나마 증가하는 중국 동포의 한국 유입이 감소한 기간입니다. 그럼 왜 감소했을까? 물론 첫 번째는 사정을 통해서 규제했기 때문이고요. 1998년도에는 1997년에 외환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침체됐어요. 한국 경기가. 그러니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012년에는 이 방문 취업제에 있어서 자격 총량제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총량을 딱 정해놓고 더 이상 받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동포의 유입이 잠시 통제되고 감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2020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동포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1992년 수교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중국 동포들이 증가했는데 단지 그 네 시기만 잠시 감소한 거죠. 지금 한번 이 표를 보겠습니다. 1992년에 보시면은 3만 1000명 정도가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단기 체류자 비율이 98.7%.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단기 체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국에 사는 것이 아니죠. 93년 같은 경우에 잠시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단기 체류가 90%가 넘죠. 97년 외환위기 때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동포들의 숫자는 4만 2천 3천 정도까지 늘죠. 그런데 단기 체류가 72.5%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체류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대략 30%까지 육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 2011년에 보면은 중국 동포가 한국에서 47만 명이나 되는데 단기 체류 비율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는 중국 동포들은 사실상 한국의 장기 체류, 정주의 길로 나가고 있구나. 우리가 재동포 비자, 방문 취업 비자를 통해서 점차 그렇게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2018년, 2019년 70만에서 75만, 80만까지 육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2000년대가 들어서는 데까지는 단기 체류자 중심으로 돈 벌고서 돌아간다. 이렇게 됐는데 2003년에서 2009년까지는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이런 걸로 노동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방문취업제에 의해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니까 이분들이 외국인으로서 자신을 신고하게 됩니다. 동포로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외국인 등록이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중국 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재외동포 거소 신고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단기 체류자는 굉장히 줄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같은 중국 동포인데도 신분증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외국인으로, 중국 국민인 외국인으로 들어온 곳은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서 들어오면 재외동포니까 국내 고소 신고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녀서 이것이 신분증이 됩니다. 또 한국의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영주, 허가를 받은 영주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포보다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으로 한국사회에서 취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점차 재외동포 비자가 확대됐고 영주도 확대되면서 결국은 중국 동포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주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주의 길로 들어서니까 합법적으로 한국에 있어서 거주하라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중국 동포들에게 초기에는 이 중국 동포의 불법 체류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법 체류 비율이 엄청나게 높던 데서 거의 1%대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남의 여권을 사용한 사람들, 위명 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신규 국적 취득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아니라 국민인데 꼭 중국 동포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019년에 75만 7,958명 공식 통계상으로요. 여기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92,318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중국 동포 출신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90만에 육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비자, 방문취업 비자, 영주 비자, 방문동거, 결혼이민 이런 형태지만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183만 중국 조선족이 90만 명, 그냥 일반 통계상으로도 90만 명이라는 절반이 중국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라고 부르기도 애매모호한 형태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